두 번째 사건, 같은 일터에서 일하며 친하게 지내던 형에게 살해 위협을 당했다는 한 남성의 얘기입니다. 일터에서 믿었던 사람에게 갑자기 돌로 머리를 내리찍히는 폭행을 당해서 말 그대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람이 돌변한 이유는 내 돈 돌려달라라는 한마디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남성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자기 골프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필리핀 여행을 가는데 같이 갈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돈을 넣으라고 그래서 넣었거든요. 30일 날 되니까 자기는 못 가겠다고 너 혼자 갈래? 이러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 환불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라. 나와라. 그랬더니 새로 해진 곳을 갖고 쫓아가다가 개천 다리 아래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너 죽어봐. 그러더니 돌 짚고 머리를 가격하는데 눈을 떠본 이 사람이 제 위에 올라타가지고 이제 무릎으로 목을 누르고 있더라고요. 여행 경비 돌려달라고 했다가 폭행을 당한 것 같은데 어떤 사건인가요? 네, 이 사건이 있었던 게 2월 3일이고요. 그때 새벽 1시경에 경기 고양시에 있는 한 다리 밑에서 이제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네. 이 제보자와 그 친한 형은 사실 이제 60대 남성으로 대리기사 동료 사이라고 하거든요. 제보자 입장에서는 동남아 여행을 이제 가보지 않았다 보니까 나도 여행을 가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친한 형이 본인이 이제 자주 가는 골프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필리핀으로 골프 여행을 가기로 했다. 그러면서 너도 한번 같이 가보지 않을래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이 제보자가 128만 원 정도를 이제 여행 경비로서 입금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그 전에 1월 15일쯤에 이 일정이 연기가 됐다라고 하면서 한 2주 정도 미뤄졌고요. 그래서 2주 정도 미뤄져서 1월 30일에 다시 이야기를 하니까 뭐 처남이 장례가 있어가지고 갈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형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네. 그래서 제보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본인도 이제 골프 모임에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만나서 돈을 돌려주기는커녕 몇 시간 동안 계속 이제 주위를 돌아다녔고요. 그러다가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서 지금 돌로 이 제보자를 가격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너 죽어봐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기절을 했을 때 또 목 위로 올라가서 무릎으로 또 이제 눌러가지고 숨도 못 쉬게끔 그렇게 이제 폭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뭐 사진에 나오는 게 이제 혈흔 그리고 머리에 상처가 나왔는데 제보자가 당한 이 일대로라면 진짜 당사자는 생명 위협을 느꼈을 것 같아요. 뭐 폭행 상황 그래서 뭐 이러고 끝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제보자는 진짜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핸드폰으로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핸드폰까지 빼앗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인적이 드무니까 이 형은 득이양양하게 뭐 더 소리 질러봐라 이런 상황이었고요. 네. 제보자가 진짜 죽겠다 싶어서 신고 안 할 테니까 집에만 보내달라고 싹싹 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형이 지금 제보자가 다쳤잖아요. 네. 얼굴이랑 이제 머리에 다친 상처는 나랑 상관없는 거다라는 녹음을 하라고 했대요. 허허. 그래서 제보자는 어쩔 수 없이 녹음을 했고요. 네. 녹음을 하고 나서 버스 정류장까지 도망을 왔는데 다행히 그때 지나가는 버스가 있었던 겁니다. 네. 버스 기사가 피를 흘리는 제보자가 이상해서 버스를 세웠고요. 아이고. 그래서 제보자가 그때 소리를 지른 겁니다. 112 신고 좀 해달라, 네. 살려달라. 근데 이때도 그 형은 아 장난이다 이런 식으로 무말을 하려고 했대요. 근데 다행히 버스 기사가 112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출동하면서 형이 도망갔고 무사히 제보자는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보스 기사님이 큰 도움이 됐네요. 네, 뭐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이 같은 대리기사 동료인 이 60대 남성은 제보자에게 자기 때문에 여행을 못 가게 된 거니까 여행 경비를 내가 꼭 돌려주겠다 이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여행이 취소된 직후 이런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녹취가 돼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이렇게 늦게 전화 주시면 어떡해. 아니 그거 안 간다며 내가 미리 더 통보를 해버렸지. 얼마나 환급 받아야 되니까. 아니 환불을 해준대야 어떻게 한대요. 금액은 안 맞으면 내가 맞춰서 해줘. 금전 손실은 없게 못 가서 그러는 거지. 미안해서. 금액은 내가 책임지지. 그야 뭐. 알겠어요 그럼. 지금 책임지겠다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쩌다가 또 한순간에 좀 돌변을 한 건가요? 그렇죠. 이제 처음에 제보자랑 만나기 전에는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해서 그 말을 믿고 있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내가 입금을 했던 그 총무 번호라도 좀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네.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알려주지 않으니 그래서 제보자가 먼저 만나자고 요청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나기 전에도 이게 뭐 법적으로 본인이 뭐 이걸 돌려주겠다
돌려줄 의무는 없는데 내가 도의상 이제 돌려줄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또 이제 말을 바꾸니까 그 부분도 조금 이상하기도 해서 이제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행이 진짜 맞는지 그래서 여행 정보라도 보여달라 아니면은 내가 돈을 보냈던 그 총무 번호라도 좀 달라 아니면은 돈을 반이라도 나한테 주면 내가 갈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상대방 형은 내가 이제 여행 정보 같은 경우는 집에 있으니까 집으로 가자라고 해놓고 근데 집 주인만 이제 몇 시간 동안 배회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6시에 만났는데 계속해서 그 배회를 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돈을 어쨌든 뭐 총무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을 때도 휴대폰이 2개 있어가지고 지금은 알려줄 수가 없다라고 이런 핑계도 대고 네. 그래서 돈을 달라고 하면서 그럼 ATM에서 좀 주면 안 되냐 이렇게 제보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형 혹시 거지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답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 그거에 혹시 욱해서 이렇게 폭행을 한 건 아닌가 이렇게 제보자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약간 근본적인 궁금증이 드는 게 이렇게까지 돈을 안 돌려주기 위해서 빙빙 둘러댄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러면 애시당초 그 여행을 같이 가기로 하던 골프 모임이라는 게 있었는지조차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보자는 형 말을 듣고 여행비를 낸 것밖에 없고요. 네. 이 골프 모임 사람들을 알지도 못하고 뭐 골프 모임 단톡방을 본 적도 없다고 해요. 네. 근데 형이 급하게 우리 골프 모임 여행 티오가 났으니까 빨리 들어와라 라고 해서 제보자도 뭐에 홀린 듯이 돈을 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여행비가 뭐 골프 모임 총무한테 전달이 된 건지 아니면 이 형이 그냥 사적으로 편취를 한 건지 좀 알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네. 지금 뭐 카톡 보니까는 개톡에서 뭐 이게 다 이루어진 것 같네요. 네. 자, 그래서 이 남성에게 저희가 왜 이렇게 무자비한 폭행을 저지른 거냐, 정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60대 남성 현재 병원에 있어서 통화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저희에게 밝혀왔습니다. 자, 현재 내가 병원에 입원 중이다. 우리 제보자, 그러니까 피를 흘렸던 이 남성이 넘어지려는 걸 내가 잡다가 같이 넘어져서 다친 거지 폭행은 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저희에게 전해왔습니다. 네. 이거 누구 말이 맞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제보자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폭행당했을 때 네. 제보자 진술의 좀 신빙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제보자가 이 버스 기사한테 신고를 해달라고 했을 때 제보자 말에 따르면 경찰에 오니까 이 형이 도망을 갔다고 해요. 네. 만약에 이게 당당했으면 도망을 갈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네. 무엇보다도 제3자인 그 버스 기사 진술이나 그 목격자로서 어떻게 신고를 했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경찰에서는 CCTV나 뭐 돌 같은 객관적 증거는 아직은 확보를 못했고요. 네. 이 60대 남성 형한테도 출석 요구를 했는데 아직 출석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60대 남성이 이제 금요일에 출석을 해서 진술을 할 예정인데 이 이후로 좀 경찰 수사가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근데 뭐 지금 제보자가 다친 상처 그런 사진은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 이런 사건들 보면은 정말 증거들이 중요하잖아요. 뭐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좀 처벌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이제 증거가 중요한데 근데 사실 이제 모든 상황이 우리가 뭐 CCTV에 녹화가 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걸 진짜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또 이제 하나의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이제 처벌까지 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명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돌로서 이런 공격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건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어가지고 단순 폭행도 아니고 이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상해 정도가 크기 때문에 특수상해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네. 만약에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럴 것 같으면은 처벌 수위도 꽤 높을 것 같고 뭐 실제 이런 비슷한 사례를 비춰봤을 때는 뭐 실형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네. 이 사건도 초기에 대응을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이런 것들도 좀 추가적인 증거가 될지 모르겠는데 원한 관계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원래 폭행이 조금 뭐 있었다거나 그럼 약간 좀 성향, 전력이나 폭력적인 성향? 성향이 있었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 형량을 책정을 할 때 조금 더 가중 요소로 삼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 사람의 이 사건의 한정에서 보통 1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범죄 전력이 조금 이제 뭐 누범 가중 사유라든지 이런 양형 요소가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조금 더 엄벌에 처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사건도 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본인이 때린 사실이 없다라고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의 폭행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 조사를 저희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뉴스헌터스에서는 제보를 기다립니다. 화면 하단에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